예, 다시 수업 시작입니다. 네. 이제 대종사에 이제 7장 되겠습니다. 7장. 어, 7장은 5장에서는 아까 했지만도 그 죽어가는 당사자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을 담담하게 이야기한 것이고, 6장은 죽어간 친구를 옆에 두고 이별의 축제와 노래를 하면서 보내면서 그것이 너무 이상하다고 했을 때 공자가 그분들은 바로 도의 경지에 들어가서 놀면 그래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7장에 와서는 모친상, 모상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게 왜 의미했냐면은, 유교 철학에서는 보통 사례라 해가지고, 사례가 뭔지 아세요? 사례 집남도 있는데, 사례. 통과 의례 중에 사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관예. 그 다음 혼예. 그 다음에 상예. 마지막에 제례거든요, 제례. 얘가 통과 의례 중에 제일 중요한 거죠. 좀 저는 개인적으로 늘 몇 번 말씀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빨리 부활이 돼야 되구나, 관예가. 관예는 어렸을 때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관예가 지내면 청소년이 되는 건데, 관예를 치르면서 뭐냐면 정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삶에서 자기가 책임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관예를 치르는 그 형식을 통해서 실은 사고의 전환이 올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어른이 됐구나. 사람들이 어른 인정받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의 주체성을 갖다 상표해. 우리는 지금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아프리카 같은 데도 이 성인예가 얼마나, 이 성인예라고 해도 관예가 엄청 강하거든요. 물론 일본도 엄청 강해요. 근데 우리나라만은 일제 30년 지나면 없어버린 거예요. 일본은 자기들이 하면서 지금도 강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제 시대 지나면 이게 없어버린 거죠. 그 후에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 더 없어버리고. 그런데 이런 것 중에 이 상예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상예는 특히 부모님 상이거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혹시 보실지 모르겠는데 묵자 같은 경우는 절장이라 그러죠. 상이라고, 이 절장. 절장이라 해가지고 상예를 갖다가 너무 화려하게 하는 걸 갖다가 거부한다 해가지고 이 묵자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묵자가 저런 이야기를 썼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상예가 엄청나게 화려하고 강하면서 허리 허식에 치우쳤던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자가 지금 여기에서 모친상을 두고 나오면서 그러한 부모상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식의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 맹자, 장자, 노자 당시에는 그 사회가 전국시대 혼란이 있는데, 전국시대는 춘추 전국시대는 혼란 속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부모상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런데 이 7장에 와서 부모상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야 된다는 사고를 갖다가 장자 제시하는데, 역시 그것도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아내하고 공자의 가장 가까운 제자이며 도반이죠. 도반인 아내하고 공자의 대화를 통해서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공자가 바로 그러한 전체의 개념을 정리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아내가 이 맹손제라는 사람이 부모가 죽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거야. 그러면 보통 이제 거상을 하는데, 이 거상을 하려면 화려하기 때문에 사람 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뭐 제가 어렸을 때 동네 같은 경우 한 집에 상이 나면 온 동네 사람 다 모여가 도와서 했어요. 그 정도로 거상에 대해서는 아주 동네 큰 행사였는데,
그러니까 공자도 그걸 아니까 아내를 보낸 거지. 너 가서 좀 도와주라. 근데 아내가 또 가서 보니까 이 상주란 맹손제라는 사람이 이 제주에 있다는데 맹시 중에 뛰어난 사람이겠죠. 아니, 곡은 하는데 부모의 곡과 타인의 곡이 다른 거 알죠? 부모의 곡은 애고고 타인당 어이 그랬는데 소리인데, 그런데 애고 그럼 소리를 내는데 눈물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상주는 계속 울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주가 목이 실 같으면 대리울식이 대곡도 있었어. 대곡 있었다니 들어봤어요? 대곡. 일당으로서 사람 써요. 곡하는 사람을. 그리고 중심은 마음이죠. 마음 속에서 참다운 슬픔도 없어. 보니까. 근데 거상을 치는 모든 행동에, 이 거상은 상을 치는 모든 행동에, 그 상인데 그 행동 그 이제 슬픔이라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아. 그런데도 상에 처하는 행동을 잘한다고 노국 사람들이 모두 다 노나를 덮었다는 것은 소문났다는 거. 온 노나에 다 소문났어. 그것이 아내가 자기 아내니까 제가 한결같이 괴이합니다. 아니, 제 입장에, 유가적 입장에 보면 상이라는 것은, 부모상이라는 것은 정말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정말 목이 쉴 게 아니라 잘못하면 무덤이 들어갈 듯이 괴로워해야 되는데, 가니까 덤덤하게 그냥 보내는데 사람은 전부 잘했다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이런 묻는 거죠. 그랬더니 장자가 공자를 통해서 또 정리하는 거죠, 바로. 어떻게 하냐. 맹손 씨는 진지라. 자기 정성을 다했어. 진지 직장 상이겠죠. 그 상에 대해서 정성을 다했다는 거야. 오히려, 이 삼수를 빠졌네. 지너지라. 보통 사람이 아는 것보다 더 나갔어. 한등 넘었다. 보통 사람은 뭐냐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화려하게 울면서 그냥 거하게 그 상여 꾸미고 말이야. 그 산소도 아주 멋지게 짓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그런 일반 사람들의 지식보다 한 배 더 나갔어. 의식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더 높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생사의 경계인데,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보려, 공자. 너 생사의 경계란 것이 과연 그렇게 슬퍼하는 것이 옳은 거냐, 이거죠. 그러면서 제시한 게 뭐냐면, 이 앞에 제물론에서 호전명이 나왔죠. 꿈속에 나비가 나는데 깨보니까 내다. 그럼 꿈속에 내가 나냐, 현재 내가 나냐, 호전명이 있듯이 그걸 갖고 나는 거예요. 너가 꿈에 새가 되는데, 그래서 하늘을 막 날아다녀서 이르를 졌다니까. 또 꿈에 물고기에 대해서 연못 속에 빠져서 놀고 있어. 또 지금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지금 말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 말한 것이, 그것이 깨어있는 것인가 꿈속인가 나는 알지 못하겠어. 너 그거 알 수 있나 기야. 우리가 지금 이런 대화를, 그 모친상을 두고 난 다음에 너가 지금 이런 대화하고 우리 대화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이 세상에 깨어있는 모습으로 대하는 거냐, 이 또한 꿈속인 이야기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야, 사고의 전환이. 그러니까 대종사가 요구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바라보는, 일상의 삶을 바라보는 것을 갖다가 1, 2, 3장과 특히 4장인데, 도의 관점에서 보면 사고 자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의식이.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던지는 거지. 이런 바탕을 깔고 본문 한번 가겠습니다. 자, 7장. 아내 띄우고, 문 띄우고, 중리 띄우고, 왈. 아내가 중리에게, 공자에게 물어서 말하기를, 맹손제는 기모 띄우고 사이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고급 띄우고 무치하고, 중심 띄우고 불착하고, 거상 띄우고 불해라. 아니, 이게 그 소리를 지르는데 눈물이 전혀 없어. 그리고 사람이 마음 가운데 슬퍼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 또 그 상을 하면, 그 상을 갖다 행하는 가운데 슬퍼하는 게 전혀 없어, 행동들이.
치무 띄우고 삼자는 이 세 가지가 없거늘, 그런데 이선 띄우고 처상 띄우고 개 띄우고 녹이다. 그런데 처상, 상에 처해서, 처상, 상을 처해서 잘한다고 하는 것이 온 녹을 다 덮어서 온 녹이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 이야기 이어지는 거죠. 고유 띄우고 무 띄우고 그 시련을 본래 그 실상이 없어. 다시 말해서 초상을 지르며 거상을 하면서 그 애틋해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부모한테 그 받았던 은공에 대한 고마움, 이런 마음이 그 실상이 없어. 그런데도 이 띄우고 듣기 띄우고 명자와, 그런데도 그 이름을,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유화적 관점이죠. 그런 거야. 그래서 회일 띄우고 괴자네이다. 회일자는 한일자인데, 이건 한일 오직 전적으로 한결같이 뜻이요. 그러나 저는 오직 한결같이 괴지, 그것이 괴합니다. 괴지 진짜 대명사지, 거상이죠. 그랬더니 중리왈, 공자 말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그 맹손제가 초상을 치르는 가운데 세 가지가 없는 거,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공자의 판단에서는 그 굉장히 높은 경지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고 공자 입을 통해서 장자가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의 학자들은 이 장자를 갖다가 노자의 제자가 아니고 공자 계열의 제자 있을 수도 있다 주장하는 그 논문들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인 거죠. 중리왈, 부 띄우고 맹손지 띄우고 진지해야 하네. 이때 부자는 지시대명사입니다. 대저 이렇게 발어사로 쓰지만도 지시대명사 그런 게 있대. 맹손시는 진지의 지자는 역시 대명사죠. 그걸 다 했어. 즉 거상의 상례를 정말 마음을 다했어. 그러면 진어 띄우고 치라. 오히려 일반인들이 아는 상례죠. 지자는 알지자는 일반인들이 아는 상례보다 이때 어쩌는 비교급, 보다라는 비교급이죠. 지보다, 일반인들이 아는 지보다 더 나갔어. 한 등 높았다는 거예요. 한 등 답상한 거야. 그 왜 그러나? 또 설명하는 거죠, 공자가. 유 띄우고 간지 이 띄우고 부득이를 부 띄우고 기우 띄우고 소관이라. 오직 간지, 그것을 상례죠. 그 상례를 간략해야 되는데, 상례는 너무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간략해야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부득하지 못해. 부모기 때문에. 실제로 상례는 간단하게 하는 게 정말 좋은 건데, 일반 사람들은 부모의 상이기 때문에 그걸 못해. 자연지 마음이 애틋해가지고 뭐라도 돌도 좀 더 크게 싣고 말이야, 상여 더 화려하게 하고 싶고 뭐 전부 다 화려하게 싶고 못하는 거야. 그런데 저 맹손제는 이미 간략한 바가 있어. 그걸 다 세상 사람들이 눈치 안 보고 세상 사람들 신경 안 쓰고 간략하게 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과 세상 사람들의 입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깨달은 행위를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맹손제를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한 단계. 왜 할 수 있냐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맹손제는 이미 한 등 넘은 사람이야. 일반적인 사보다 넘은 사람이야. 도의 경지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맹손씨는 부지 띄우고 소위 띄우고 생하고, 뒤에 하나답게 부지 띄우고 소위 띄우고 사며, 이런 사람은 살아가는, 소위는 까닭 이유죠. 소위 살아가는 끼둥 부지. 이 부지는 알지 못하다고 할 수 있지만도, 이거 지워보면 안 되는데, 지웠구나. 부진. 알지 못한다기보다도 인간이 살아가는 까닭 알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더 좋죠. 지금 맹손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얘기가 중요하다, 지금 얘기. 늘 얘기하지만, 노자, 장자 차례 가장 강한 건 지금 얘기인데,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인데,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까닭, 그걸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 다음에, 부지소위 살아. 죽는 까닭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때가 때고 태어나가, 때가 죽는데, 그냥 이 순간 자체에 내가 존재하는 그 좋지, 뭐, 태어난 게 뭐고, 죽는 게 뭐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서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생사에 문제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는 해석가마다 해석이 좀 달라요.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부지 띄우고 취선하고 부지 띄우고 치우라 했는데, 취선의 선자, 선과 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선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게 해석가들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냐면, 선은 태어나기 전, 후는 죽고 난 다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죠. 그런데 이 다른 분들은 또 뭐냐면, 선을 갖다가 남보다 뭘 잘났다고 알려고, 습득하려고, 즉 남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또 남보다 뒤서는 거, 멍청하게 뒤에 따라가면서 남의 지배를 받는 그것도 하지 않는다,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해석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미 생사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삶 전과 삶 후면은 사족 같은 거죠. 필요가 없죠. 이미 생사도 관심이 없는데 태어나기 전에 무슨 관심이 있고 사후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선의 선자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지금 현재 중요하니까 남보다 앞서가려고 바둥바둥거리지 않고, 또 멍청하게 남보다 뒤에 차가지고 헤매지 않고, 즉 이 순간 그 자체 즐기겠다는, 이 순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그러니까 남보다 앞서가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남보다 뒤에 쳐져서 헤매지 않고,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후는.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해석이 되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약화 띄우고 위물하고, 이대 띄우고 기소 띄우고 부지지 띄우고 화연조. 그러면서 약자, 같을 약자는, 이 같을 약자는 따로 순자가 통해요. 이 화니까 화와 같이 해서, 화를 따라서 이 말이죠. 즉 내가 변하는 거, 내가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 따라서 변한 같이 해서, 그래서 위물, 그러면서 위물, 물이 돼. 아까 했지만 내가 몸이 죽으면은 썩어가지고 짐승이 파먹으면 짐승의 육체가 되고, 벌레가 파먹으면 벌레의 몸이 되고, 식물이 또 먹으면 식물의 또 뿌리가 되거나 잎이 되고 하듯이, 어떠한 물이 되더라도 그냥 내가 화를 따라가서 그냥 물이 되면 돼. 관심이 없다는 게, 그거는 죽고 난다. 그냥 그래 돼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대, 이때 서 있자, 이대는 앞에 걸 봤죠. 이대. 그것으로서 기다려. 무엇을? 내가 알지 못하는 바의 변화를 기다리면 돼. 힘을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삶의 집착도 없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냥 이 순간에 있으면 먼저 남보다 앞서가려고 바둥거리지 않고, 남의 뒤쳐가지고 멍청하지 않고, 그냥 변화를 따라 흘러가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가 와서 어떤 물건이 되더라도 그냥 그 알지 못하는 그 변화를 기다리면 따라가면 돼, 나는. 그 골머리 쓸 필요 없다는 게, 뭐 생사 경제에서 아무것도. 그 뭘 답답했냐는 거야. 이게 바로 공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 장자는 공적에서. 그러면서 부대 설명, 관이나. 부대 어떻게 설명하냐면, 차방 띄우고 장화에 오지 띄우고 불하자며, 차방 또한 막 변해서, 장화는 지금 막 내 죽어가지고 내 몸이 시신이죠. 완전히 생명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섞기 전에, 살아있을 때 죽었으니까 몸이 변하니까 섞기 시작했죠. 그러면 모든 생명들이 내 몸을 가서 가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도 내 몸이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의 몸이 지구촌에 112개 원소 중에 사람은 25개 원소가 있는데, 이 25개 원소는 뭐 수소, 탄소, 질소 뭐 이런 것들, 이는
모든 생명체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원소가. 그러니까 내 이 원소가 분해되면 모든 생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경계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식물인 동물 어디 다 흡수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원소들은 우주 어디에가 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이 지구도 생명체도 우주의 먼지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냥 무한히 변해 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변했을 때는 오지 띄우고 브라지라. 그러면은 어찌 그 변하지 않았을 때, 생명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내가 알겠으면, 내가 이미 죽어가 변해버렸는데 살아있을 때 내 몸을 그거 뭐 어떻게 알겠냐, 이게야. 따라가면 되지, 변화 그 자체. 그걸 뭐 고민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천당 갈게, 지옥 갈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냅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장 띄우고 불화에 오지 띄우고 이화절이요. 지금 막 변하지 않고 있어. 지금 막 몸은 아파 죽을 입장인데 나는 아직도 생명이 갖고 있는 육체야. 불하니까 변하지 않아서. 그럴 때는 오직 기와 이미 변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내가 어찌 알겠나게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육신이 무엇이 파묻든지 무엇이 갖고 있는지 그걸 내가 어찌 알겠나게요. 그거 뭐 고민할 필요는 뭐 있냐는 거지. 뭐 화장에 뿌려도 뭐가 못 묻잖아요. 시신 매당에도 뭐가 못 묻고. 그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도. 그러면서 당자가 뭐냐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역시 장자는 공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외지인의 경지를 갖다가 주장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뭐냐면, 오턱 띄우고 여여로. 나는 다마, 너와 더불어. 나는 다와 너무 더불어. 너 안에 너와 더불어. 기몽 띄우고 미시 띄우고 교자야, 이제. 그 꿈에서 생사의 경계가 똑같은데, 생사의 경계는 똑같은데, 아직도 너와 나는 생사가 분리된 상태에서 존재한다는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몽, 미시, 교자야, 이제. 아직도 그런 생사가 이용화되어 있던 그런 꿈에서 깨어나지 못해. 그거 알면은 그게 전부 다 이것이 꿈인지 저것이 꿈인지 모르겠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다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차피 띄우고 유 띄우고 해영이라도 또한 이때 저 피자는 그 어머니 시신을 이야기해야 될지 안 그러면 맹손제를 해야 돼. 저것이 맹손제가 어머니 지금 현재 시신이 돌았으니까 시신이 저가 유형에 안 그러면 이 차피의 피자를 갖다 맹손제를 하고 뒤에 해형의 형자를 갖다 어머니 할 수도 있고 저 맹손제는 어머니 모습을 이 형태가 변하는 거죠. 이 형은 생략되는데 이 형태는 몸이 분해되는 거예요. 변한 거죠. 몸이 이렇게 죽어서 흩어지더라도 놀랄 일이 있어. 생명이 죽어가지고 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놀랄 일이 있더라도 생사의 경계에서 죽으면서 살았던 몸이 죽음으로 들어가지고 형태의 그 변화가 놀랄 일이 있더라도 그런데도 뭐냐면 이무손심이라. 그 마음에서 뭔가 상함이 없다는 거야. 손상되는 게 없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살았던 사람 죽으면 마음이 상해서 몸부림치고 울고 불고 몸부림치는데 저 맹손제는 그런 경지에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무손심이야. 마음이 상한 일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공자 입장에서 아내한테. 그래서 맹손제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해석이 정말 다양해요. 심지어는 어떤 주석가는 이건 너무 어렵다. 해석이 어렵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그냥 그렇더라도 저는 저 스타일을 할게요. 유 띄우고 단태가요, 이무 띄우고 정사라. 이게 어려운데, 단자는 아침 단자고 택자는 집 택자인데, 아침에 집에 있으면 이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집에 있으면서, 집에 있는데, 그런데, 정사는 실제 죽음은 없어. 이 말이거든요. 그래 이걸 갖다가
만원 해서 그 아침 단자는 이 아침에 단자는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계속 서쪽으로 옮겨가서 변화를 하는 건데 해는 끊임없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자는 옮길 단자로 해야 된다. 옮길 단자로. 그럼 집택자인데 집택자. 집이란 것은 사람의 몸이 머무니까 이거는 몸택자가 통해야 된다. 몸택자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몸이 옮겨감이 있더라도 사람이 몸이 아침 햇살이 끊임없이 옮겨가듯이 몸이 옮겨가는 게 있더라도 그런데도 무정사라 실제 죽음은 없어. 이게 끊임없이 노장 철학에서 이해하는 이런 상황인데 늘 썼던 거 이게 생이면서 이게 사인데 생사는 그냥 파동처럼 그냥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이렇게 옮겨가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도 이 생명의 흐름에 거대한 흐름 자체는 실제 죽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논리에서 보면은 우주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은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어가지고 무에서 생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무에서 유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없어진 것 같지만 없어진 게 그게 에너지가 다른 데 옮겨가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빅뱅 이론가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이 빅뱅이라는 순간에 이 무한대의 에너지가 지금 이 우주를 만들고 있는데 그 이전에 도대체 뭐냐는 거지. 무일 수 없잖아요. 이게. 전혀 무인 상태에서 빅뱅이 올 수가 없으니까. 다중우주론이 그것을 하는 건데 실은. 그렇듯이 사람의 몸도 이렇게 어떤 변화에 옮겨감이 있지만도 근본적으로 죽은 그 자체는 없고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뒤에 죽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맹손지 띄우고 특각이나 이 맹손지가 그걸 특별히 깨달았어. 이런 경지를. 생사의 경계가 이렇다는 걸 깨달았으나 그러나 뭐냐면 인곡 띄우고 역곡이라 사람들이 문상 와서 곡하면 또 곡해 따라가는 거야. 그게 새 속의 풍습이니까 그건 따라가는 거야. 이 자연이니까. 그런데 자시 띄우고 기 띄우고 소이 띄우고 내라. 이는 스스로가 그 기자는 그렇게 하는 거. 사람들이 와서 얘를 차리면 그에 따라서 따라하는 거. 그것이 바로 내자는 이게 마땅히 이자로 봐야 된다는 것이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에요. 이걸 글을 연자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도 이 내자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는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까닭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문상하면 문상한테 곡하고 그 다음에 읍하면 읍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냥 사람들 오면 그걸 갖다가 그리 따라하는 게 바로 마땅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뭘 생각하냐? 차야 띄우고 상여 띄우고 오지이나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더 읽고 합시다. 그 다음 페이지에 100페이지에 용거 띄우고 지오 띄우고 소이 띄우고 오지오와 자 또한 서로 더불어 인간 세상에 서로 더불어 살면서 오지 그 오지의 짤 그것을 나라한다. 즉 내 육신을 갖다가 나라고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생님들 전부 다 각자 자기가 나다 이렇게 하지만 자 이 모습이 바로 나라 하지만 자 그러나 그 다음 페이지 용거지 어찌 알겠나 그죠? 용거지 어찌 알겠나 무엇을 내가 말한 바가 내가 나라고 말한 바가 그것이 정말 나인지 어찌 알겠나 이 생사의 경계가 수없이 흘러가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라는 집착 살아있는 육신 속에 갇혀있는 내가 이 나라는 집착 이 집착 속에 갇혀있는 내가 정말 이게 정말 난지 그걸 어찌 알겠나 자, 왜 그러냐? 너 정말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지. 왜 그러냐? 그게 바로 호전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꿈이고 삶이 꿈이고 또 죽음이 꿈인지 모르지만도 꿈과 현실이라는 것이 어떤 경계에서 경계를 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생사 똑같은 게 아니냐는 게 고담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공자하는 거야. 자, 도대체 자기란 게 뭐냐 한번 생각해 보자기야. 차 띄우고 여몽 띄우고 위자여 이 띄우고 여호 띄우고 천하고. 또한 너가 꿈에 새가 되어서 그래서 하늘에 이르르고 날아다니고 하늘에 날아다니고 또 꿈에 물고기가 되어서 연못에 빠져 놀고 있어. 몽 띄우고 위자여 이 띄우고 모래니라. 꿈에 고기가 되어서 못에 빠져 놀아. 그러면 꿈꾸는 애하고 물고기나 새하고 차이가 뭐냐는 거야. 생사도 똑같은 거 아니냐는 결국 그 말 하는 거죠. 그러면 더 여시라 또 이해하는 거야. 자, 그러면 금식 띄우고 금지 띄우고 온자가 기 띄우고 각자와 기 띄우고 몽자와 불식 알지 못하겠어. 너 알겠나? 너는 알겠느냐? 나는 알지 못하겠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즉, 너와 내가 말하고 있는 것.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그 깨어있는 모습인가? 그것이 꿈속의 모습인지. 그걸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생사도 그런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동사에서 끊임없이 하는 것은 인간이 삶 속에서 매가지고 아웅다웅 다투는데 그 의식을 생사의 경계를 넘어가서 보면 그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다툴 이유가 뭐있냐는 눈 깔고 있는 거죠. 늘 잘났니 못났니 뭐 찌지고 뽑고 싸우는 그 자체에 삶 속에서 매가 그러는데 생사의 경계 하나로 봤을 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대동사에서.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또 해석이 또 이것도 문제가 있어. 이것도 아마 찾아보신 분들 공부 뭐 예습하고 오신 분들 계시니까 맞을 텐데 이걸 갖다가 해석서에 보면 참 옛날부터 많은 분들이 어려워했다 이렇게 하는 구절이에요. 뭐냐면 조적 띄우고 불급 띄우고 소하고 헌소 띄우고 불급 띄우고 배라. 요 두 구절. 요 구절이 아주 어렵다고 소문난 구절이에요. 이 조자가 나갈 조자예요. 나갈 조자. 적자도 나갈 적자고 또 조자가 이르를 조자, 만들 조자가 되고 적자가 편안할 적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김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편안한 잠시 편안하게 나는 것을 웃음에 미치지 못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위에 꿈과 현실의 차이에서의 문제를 끌고 와서 해석하기가 좀 문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적은 이게 좀 이렇게 나아가는 거, 나아갈 쫓아 나는 거. 현재 상태에서 안주를 못하고, 지금 여기가 최고인데 그걸 안주를 못하고 끊임없이 남보다 앞서 나아가서 이기고 다투려고 하는 것. 이렇게 세상은 꿈과 살아있는 게 꿈인지 죽은 게 꿈인지 모르고 꿈과 현실이 그냥 이어져 있는 이 생사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 남보다 잘났다고 다투고 하는 것은 이기려고 하는 것은 소자 웃는 거 못해. 그걸 다 인정하고 그 자체가 웃는다는 거 다 인정하는 거야. 빙그레 웃는 건 믿지 못해. 그렇게 몸부림치고 다툴 필요가 있냐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헌소 불교배라. 그러니까 서로 또 웃어. 그렇다고 서로 맞아 그럼 웃어. 웃는 것보다는 불급배라. 배는 통할 통자예요. 서로 웃고 있는 거하고 통할 통자. 이 배는 통할 통자 통해. 타와 웃는 게 타와 일체로 한일자 하나로 통하는 것만 갖지 못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통해야만이 뭐냐면 생사의 경계고 나와 만물의 경계 없어지죠. 통해야만이. 배는 통할 통자예요. 통하는 거 갖지 못해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그 다음 문제 말이 되죠. 결론이 어떻게 했냐면 안배이 띄우고 고하면 내 띄우고 입어 띄우고 요천 띄우고 이래라. 편안하게 만물과 통하면서 배짱 통할 줄 있다니까 통하면서 그와 끊임없이 변화를 따라가면 살아가면서 나 위에 타와 끊임없이 그냥 서로 통하면서 한 몸이니까 만물일체니까 만물일체가 서로 통하면서 그러면서 변화를 따라가면 그러면 마침내 요천 다 지워졌구나.
고요한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들어간다. 요천일이야. 이거는 어떤 방법이 가능한 얘기죠? 요천일. 이보 요천이라. 이보 요천. 요천이라. 고요를 자거든. 고요로운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들어간다 이거죠. 이것은 자기 내적 수렴에서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바깥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 대종사의 중간에서 조철도 그래서 난 거죠. 이 조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조철은 아침 햇살 같은 거니까 내면에 깨달은 경지에 들어가면 바로 고요한 하늘과 한 몸이 되는 거죠. 자기 내면에. 그런데 고요한 하늘의 그 조용한 영성의 세계, 고요한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그 세계가 하나로 되는 경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생사가 거대한 흐름 속에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무엇이 괴롭고 무엇이 답답하냐 그 자체를 벗어나면은 그냥 그 흐름을 타서 거대한 자연의 모습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들어간다. 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천과 하나가 되는 것은 이 공자하는 이야기거든. 공자 입장에서는 장자가 공자를 통해서 하니까 너 자신의 그 경지의 세상을 갖다 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이야기한 거. 생각해보면 그 자체가 마음속에 수렴되고 너가 자신을 깨달았을 때 그 궁극적인 마음의 정점에서 바로 이런 경지에 이룰 수 있다. 그 말을 하면서 이 7장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제일 처음에 이 장자가 제일 마지막 날 전체 한번 활성화하겠는데 전체라면 이 장자는 뭐냐면 이 지금까지 오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끊임없는 내적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외적 상황과 어울려 조화하는 걸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대붕도 바로 그래서 난 거죠. 그것도 똑같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는 상대 세계에서 다투고 싸우면은 권의 세계에 머무는 거고 그걸 깨달으면 그 순간에 붕의 세계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붕과 권은 마음 한 끗 차이다. 마음 속에 있는데 그걸 무엇을 선택하는 게 권이 되고 붕이 된다는 걸 전제로 두고 이 장자 시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붕의 세계에 이룰 수 있는 상황을 다양한 이야기를 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 책을 보는 사람들한테 장자는 의식을 확장시켜봐라. 그러니까 오늘날보다 그때는 더 다투었으니까 끊임없이 그 다툼을 갖다가 끌려가서 다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로 보면은 그 다투는 세계가 아니라 너가 하나로 보는 그 순간에 너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거 아니야. 그런 걸 자꾸 제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마지막에 내 이묘 요천이라 끝난 거죠. 그 다음에 2자가 이게 좀 긴데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좀 쉬겠습니다. 예.